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5월 22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이 포파나야에 대규모 주력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낸 이후 이지움에서 세베로도네츠크, 포파나야에 이르는 동부전선 상황이 다음과 같이 아주 치열하게 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의 서쪽에 있는 핵심 거점인 이지움 전선의 서쪽 방면,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신규 부대들로 편성된 주력 부대가 동남쪽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집중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포파나야의 병력을 집중시켜 이곳에서부터 세베로도네츠크까지 포위망을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급히 대응해 포파나야 돌출구를 3면으로 철저히 둘러싸 막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는 돈바스 전선에 운명을 갈라놓을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말해 리만과 포파야나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포파나야를 점령한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가진 약점이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무섭도록 증강을 반복한 결과 무려 70만 대군에 이른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 최후의 포파나야, 세베르도네츠크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최대 10배의 병력을 동원해 포파나야에서 공세를 시작한 이후 21일 러시아군은 이지움 동남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하류 앞을 지키고 있는 리만 북서부의 노보셀리우카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포파나야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북쪽 빅토리브카와 남쪽 비스크리바를 점령하고 포파나야 지역에서 바흐무트 지역으로 진격해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제24기계화 여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포파나야 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바흐무트로부터 리시찬스크를 지나 세베로도네츠크로 이어지는 남서쪽 고속도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흐무트에서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도 올라왔는데, 곳곳이 포격에 의해 움푹 패여 있고 계속해서 날카로운 포탄 소리와 함께 포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 고속도로에 인접한 솔레다르 지역까지 당도했는데, 여기서 이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차단해버릴 경우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되어 섬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 우려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현지 시각 5월 23일 오전 루안스크 주지사가 밝힌 소식에 의하면 리시찬스크가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가까운 노보드르제스크에도 포격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한 소식이지만 세베르도네츠크 인근에 우크라이나군 참호가 공격받는 영상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루안스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리만과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러시아군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현장 상황을 전하는 노신트 정보 통종 하나인 데프몬이 SNS를 통해 5월 23일 전한 바에 의하면 포파나야를 돌파한 후 북쪽 방면으로 이동하던 러시아군의 부대들이 돈자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포파나야 점령 후 북쪽을 향했던 러시아군 전력이 고작 9km를 진격하지 못하고 저지당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소식이기는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의 북서쪽을 회복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이 세레브리안카 지역에서 또 도하작전을 시도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현지 시각 5월 20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여러 차례 세베르도네츠크 북쪽에서 공세를 가했지만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고 합니다. 5월 22일 오전 전해진 바에 의하면 세베르도네츠크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루안스크 지역의 행정 경계선까지 점령 지역을 넓히기 위해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주변의 오스콜로니우카, 프루디우카, 시체드리시체보 및 스몰리안 이노보를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공세는 모두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격퇴되었고, 러시아군은 또다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이전 위치로 후퇴해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24시간 내에 루안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전역 모두에서 총 9차례의 공세를 감행했지만, 그들은 이 과정에서 5대의 전차와 4대의 포병 시스템, 10대의 장갑차와 2대의 전술 차량을 잃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포파나야를 점령하며 11km 이상 진격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1점 돌파, 면포격 전진 전술을 한동안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특정 방면에서만 찌르듯이 공세를 치고 들어올 경우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기동 방어에 노출되는 면적이 커지면서 측면의 기습 공격을 당할 확률 또한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전술은 한 곳에 집중된 포병과 전차의 화력으로 치고 들어가 포격을 퍼붓다가 다시 보급선으로 돌아가 탄약과 연료 등을 채운 다음 다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반복하는 전술인데, 약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술은 보급 거점이 공세를 취하는 러시아군 부대와 가까울 때, 그리고 시가지를 공격할 때 사용하기 용이한 전술인데, 드넓게 펼쳐진 도로와 야지를 통해 기동할 때는 불리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고 깊게 들어간 만큼 포급선까지 거리는 멀어져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시가지로 공세를 퍼부을 때와 달리 넓게 퍼진 전장에서 러시아군 전차와 포병의 전진 방향이 분산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넓게 퍼져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오히려 사방에서 반격을 당해 역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포파나야 방면으로 진격해온 러시아군이 태평양 함대 해병대와 발트함대 해병대, 체첸군과 바그너 그룹 등의 쌩쌩한 전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이들 또한 다른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측면은 여전히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과 포격의 목표물로 노려지기 십상이기 때문인데요. 보급선이 길어지며 또다시 러시아군의 보급 문제와 병참 문제가 반복될 경우 루안스크주에서 사실상 마지막 공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군의 이번 공세마저 좌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 지역의 러시아군 병력들 공세가 워낙 만만치 않기에 최악의 경우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러시아군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들이 이로써 무언가 전술적인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 해도 러시아군은 약 8046평방킬로미터가 넘도록 드넓게 펼쳐진 돈바스 전역에서 482평방킬로미터에서 804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차지하는 것일 뿐 그다지 전략적인 이익은 보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렇게 될 경우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후퇴해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 저항할 텐데 이들은 돌출부의 끝에 도시가 있는 세베르도네츠크와는 다릅니다. 세베르도네츠크는 돌출부의 끝에 도심지가 있어 이곳을 요새화시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다소 수월하게 격퇴할 수 있겠지만 슬로비안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의 경우 주변이 탁 트인 지역이라 몰려오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가 쉽지 않으며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이 추가 진격을 함부로 하려다가는 금세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봉쇄망에 막혀 공세가 좌절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현재 역공세를 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는 것처럼 한 곳을 점령할 때마다 모든 지역을 철저히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전진해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군의 공세는 여전히 과거처럼 정신없이 몰아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의 두 개 예비 여단이 포파나야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을 잘 막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군의 주력 공세부대인 이들은 그 규모가 10개 대대 전술단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 지역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필립 찬틴의 참호선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더 많은 방어부대와 포병의 화력 지원이 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시기를 잘 버텨낸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대반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 시각 5월 21일 우크레인 24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7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6월에서 7월, 늦어도 8월이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된 엄청난 화력 장비들로 중무장하고 이들을 정비할 역량까지도 갖춘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70만 대군이 동부전선 전역에 러시아군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을 테니 부디 그때까지 포파나야,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